동적 평형 봅시다.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의 첫 부분이 동적 평형인데, 자, 말 그대로 동적 평형. 평형인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평형을 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말 그대로 가능해요. 뭐가?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인데, 보면은 화학 반응은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 쓸 때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가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에요. 근데 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게 거꾸로 C 더하기 D가 A 더하기 B로 가는 거꾸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저 반응이 계속 무한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정반응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이, 저기서 보면 A 더하기 B가 생성 물질인 C 더하기 D로 되는 반응이에요. 역반응은 거꾸로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되는 반응이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써줘요. 근데 이게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도 있고,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도 있고, 화학 반응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은 어떤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바로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정반응이 오른쪽 화살표, 역반응이 왼쪽 화살표, 가역 반응이면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두 개가 다 써있는 형태로 써줘요. 자, 그래서 정반응, 물이 수증기 상태,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반응, 기체가 액체로 되는 반응 다 가능하죠.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검출할 때 써요. 보통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게 마르면 다시 무슨 색으로 와요? 푸른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물이랑 결합해서 육수화물이 되면 붉은색이 되고, 거꾸로 물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푸른색이 됩니다.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물이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황산구리 오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물이 붙어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푸른색인데 물이 완전 떨어져서 건조한 황산구리가 돼버리면 무슨 색이 됩니까? 흰색의 결정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 그러니까 석회암이 탄산 칼슘인데, 석회암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탄산수소 칼슘이 되면서 고체 상태에 석회암이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녹아요. 이러면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거꾸로 이 탄산수소 칼슘이 안에서 탄산칼슘이 석출되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자라면 뭐가 돼요? 종유석. 아래에서 위로 침전물이 계속 쌓이면 석순. 두 개가 도킹해서 만나면 뭐가 돼요? 석주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온도 조건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다 가능한데,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모든 연소 반응은 정반응 한 번 타면 다시 탄 게 원상태 원래 연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비가역.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한 반응도 발생한 기체가 워낙 운동성도 좋고 확산도 잘 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의 물질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이 중화 반응도 다시 물이 분해돼서 원래의 산하고 염기로 돌아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이온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앙금 생성 반응도 이 앙금 자체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대표적으로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자, 평형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의 평형은 정적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적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평형이 있어요. 상평형.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의 평형인데 액체의 증발 속도랑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액체와랑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기체 수증기하고 기체하고 액체의 상평형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중3 때 배우는데, 이렇게 물을 컵을 놓고,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둬 버리면, 처음에는 여기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밖에서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요 내부가 뭘로 가득 차요, 이제? 수증기로 가득 차요. 그래서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되면은 증발하는 속도하고 응축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의 양이 주는데 나중에 되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이제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포화 상태라고 불러주는데, 포화가 되면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서 마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이 상태는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왜?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만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이 아까 내부가 수증기로 가득 차는 상태가 계속 되면은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두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면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마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용해평형.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어떤 물질을 용해도만큼 녹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빠르면 더 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석출, 더 이상 녹지 않고 이제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녹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태가 뭐가 되는 거다? 바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용해 속도를 변화 줄 수도 있고 석출 속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도, 여기서 농도라고 하는 거는 몰농도거든요. 부피당 몰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입자수, 부피당 몰수가 몰농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가 서로 생성되는 반응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산화질소를 놓게 되면은 이산화질소가 뭘로 변해요? 사산화이질소로 변해요. 그러니까 두 분자가 한 분자로 변하면서 얘는 젓갈색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무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색깔이 점점 연해져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산화이질소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진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누구도 이산화질소도 일정한 농도, 사산화이질소도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농도 변화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화학 평형 상태.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일정한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O, X, X. 그 다음에 2번은 연소니까 뭐예요? 비가역. 자, 기체 발생 반응 비가역. 얘는 가역. 중화 반응 비가역. 황산구리 오수화물과 생성 반응 가역.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는 나았죠. 그쵸? 왜?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되니까? 같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용해 속도랑 서출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X, X, O, O. 그 다음 6번.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고 실온에 두면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가 않아요. 이는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을 하는 무슨 반응과 정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젓갈색의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뭐예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을 나타냈는데 시간이 t2일 때 물과 수증기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의 양은 점점 줄고 수증기 양은 늘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같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T1부터 T3까지 물의 증발 속도, 선생님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같아요. 네.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어떻다? 모두 동일하고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T1보다는 T2가 빠르지만 T2하고 T3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다? 그럼 T1부터 T3일 때 용기 속의 수증기의 양은 T1보다는 누가 많아요? T2가 많고 T2, T3는 같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OX, OOX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용해에 대한 실험이에요. 25도씨에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시간에 따른 비커 속 고체 설탕의 양을 관찰하고 설탕 수용액의 몰 농도를 측정을 해주면 설탕 수용액의 몰 농도가 3분의 2A에서 A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용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포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농도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T일 때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빠르죠. 그죠? 그 다음에 4T일 때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진 거죠. T일 때하고 4T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을 비교를 해주면 당연히 어디가 큽니까? T일 때가 4T일 때보다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XXOO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다 맞춰봅시다. 1번이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5, 5번에 3, 6번에 2, 7번에 1, 8번에 4, 9번에 2, 그 다음에 10번은 자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이나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 일정한 온도에서 그러니까 밀폐 용기에 아이오딘이나 수소를 넣고 반응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용기 속에 있는 물질을 있는 대로 쓰고 그 까닭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존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11에 3, 12는 4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저 그 427, 9. 자, 4번 보자. 그린 간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것을 나는 물과 수증기가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냈는데, 가에서는 지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죠. 그 다음에 수증기 응축 속도는 당연히 나에서가 수증기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빠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요? 수증기가 많다는 소리는 물이 수증기로 변한 거니까, 예, 순수하게 물의 액체 상태 양만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많아야죠. 물이 수증기로 변한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 6번. 다음은 브로민의 상태 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액체가 기체로 됐어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플라스크에 브롬 액체를 넣은 초기 상태하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에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지가 않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른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나에서 브로민 액체하고 브로민 기체는 함께 존재한다. 예, 이거는 맞죠. 플라스크 속 브로민의 양은 가와 나에서 수증기, 아니, 기체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가 많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양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는 순간까지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해서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쵸? 왜? 녹아 들어가는 양하고 석술되는 양이 같으니까 물에 용해된 설탕 분자수는 당연히 1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설탕의 석출 속도도 당연히 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까, 예, 다가 제일 커야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9번. 물에 포도당을 넣은 후 용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는 가의 수용액에 포도당 Wg을 첨가를 한 후에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무슨 상태예요? 용해 평형이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데 여기다가 더 포도당을 넣어줘도 요거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석출되는 양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녹지 않아서 용해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빠르다. 결국에는 같아야죠. 이미 용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석출 속도도 둘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죠. 그래서 물 농도는 같아야죠. 예, 이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1번에 3, 2번은 디귿입니다. 됐어요? 네.